이거 무조건 뜬대. 직장 동료의 은밀한 귓속말에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피 같은 내 첫 월급을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에 덜컥 투자하고 매일 파란불이 켜진 주식창을 보며 한숨 쉬는 일. 이제 막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2030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뼈아픈 경험일 겁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남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빚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외계어 같은 숫자들 앞아서 눈앞이 캄캄해지죠. 바로 재무제표의 장벽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진짜 투자자의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재무제표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시나요? 학창시절 수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그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표이자 1년 동안 쓴 가계부와 같습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의 성격이나 직업을 궁금해하듯이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회사처럼 보여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매달 적자에 허덕이며 빚으로 연명하는 속빈 강정일 수도 있거든요.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복잡한 수십 개의 항목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수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 건강검진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네이버를 켜시면 됩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의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상관없습니다. 검색 후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면 종목 분석이라는 탭이 보이고 그 안에 재무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빼곡한 숫자와 표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곳은 딱 3줄입니다. 전문가들도 수많은 숫자 중에서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ROE, 그리고 PER라고 불리는 지표들입니다.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낯설게 느껴질 뿐 그 안에 담긴 뜻을 일상생활에 빗대어 보면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마법의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알짜배기로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죠. 여기서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기업이 올해 엄청난 순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순이익이 진짜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쓰던 사무실을 팔아서 남긴 돈인지 숫자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회사가 본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즉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본업에서 벌어들인 돈, 영업이익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동네 빵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A빵집과 B빵집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A빵집은 매일 빵을 맛있게 구워서 단골 손님들에게 팔아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B빵집은 빵은 지질이고 안 팔리는데 빵 굽는 오븐을 중고마켓에 비싸게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죠. 여러분이라면 내년에 어떤 빵집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A빵집이겠죠. 오븐을 팔아서 낸 이익은 내년에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회성 수익이니까요. 이처럼 재무제표를 볼 때는 단순한 최종 순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진짜 실력인 영업이익을 봐야 합니다. 이익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영업이익률은 몇 %가 좋은 걸까요? 만약 1,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100원이 남으면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장사를 꽤 잘하는 기업으로 쳐줍니다. 하지만 진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가진 위대한 기업들은 이 수치가 20%, 30%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애플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원가가 오르거나 경제가 어려워져도 쉽게 망하지 않는 강력한 체력을 방패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증권을 보실 때 영업이익률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잘 번다는 걸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체크할 지표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영어로 Return on Equity의 약자인데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사장님의 돈, 즉 내 돈을 얼마나 굴려서 뻥튀기 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성비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고 또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바로 그 전설의 지표가 이 ROE입니다. 워런 버핏은 3년 연속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이번엔 카페 창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2명이 각각 카페를 차렸어요. 철수는 1억 원을 모아서 화려한 대형 카페를 차렸고 1년 뒤 1,000만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반면 영희는 5천만 원만 들여서 작고 아담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렸는데 영희 역시 1년 뒤 똑같이 1,000만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둘 다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으니 똑같이 장사를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영희는 철수의 절반만 투자하고도 같은 돈을 벌었죠. 영희의 투자 효율이 2배나 더 높은 겁니다. 여기서 철수의 ROI는 10%이고 영희의 ROI는 20%가 됩니다. 우리가 주주로서 투자한다면 내 돈을 더 열일하게 만드는 영희의 카페, 즉 ROI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들이 뼈아프게 당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채, 즉 빚의 맛업입니다. ROE를 계산할 때는 전체 자산이 아니라 순수한 내 돈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영희가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왔다면 어떨까요? 영희의 진짜 생돈은 1,000만 원뿐이죠. 이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ROE는 무려 100%로 뻥튀기 됩니다. 겉보기엔 천재적인 사업가 같지만 만약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폭탄처럼 불어나면 영희의 카페는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아무리 높아도 빚이 너무 많다면 그것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OE를 확인할 때 반드시 부채 비율을 세트로 함께 봐야 합니다. 네이버 증권 재무표를 보면 ROE 바로 근처에 부채 비율이라는 항목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내 돈 대비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줍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매우 튼튼하고 안전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150%를 넘어가면 조금씩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ROE가 20%로 아주 매력적인데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기업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써서 숫자를 화려하게 화장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화장빨에 속아서 내 피 같은 돈을 잃으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업으로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하는 영업이익률, 내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지 확인하는 ROE를 배웠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은 기업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아무 가격에나 막 사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이라도 정가보다 10배 비싸게 주고 산다면 바보 같은 짓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식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세 번째 마법의 지표가 바로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고 상상해 봅시다. 1년의 월세로 딱 1,000만 원을 벌어다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내가 투자한 1억 원을 월세만으로 고스란히 다 뽑아내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네, 정확히 10년이 걸립니다. 이때 이 오피스텔의 커는 10이 되는 겁니다. 만약 똑같이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상가가 있는데 가격이 2억 원이라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20년이 걸리니까 퍼는 20이 되겠죠. 주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에 비해 현재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의 통채 가격, 즉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회수기간인 퍼가 짧을수록, 즉 숫자가 낮을수록 내가 싸게 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보통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퍼는 1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퍼가 10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즉 싸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퍼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퍼가 3으로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바보라서 안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 3년 뒤에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죠. 반대로 2차 전지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성장 기업들은 퍼가 50, 100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가격에 미리 반영되어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덕스러운 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같은 반 친구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반에서 달리기 성적을 비교할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비교해야 공평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펄을 평가할 때는 같은 반 친구인 SK하이닉스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펄와 비교해야 합니다. 네이버 증권에 보면 동일 업종 펄하는 항목이 친절하게 제공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퍼가 속해 있는 업종 평균 퍼보다 낮다면 이 기업이 같은 업계 친구들에 비해 아직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구나 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본업으로 돈을 착실하게 버는 영업이익률, 빚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내 돈을 효율적으로 불려주는 ROE,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가격이 싼지를 확인하는 퍼까지. 이 3가지 지표를 하나로 합치면 우량주를 골라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공식이 완성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꾸준히 나오고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튼튼하면서 ROE는 15% 이상으로 높고 퍼는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 이런 기업을 네이버 증권에서 발견하셨다면 당장 관심 종목에 하트를 꾹 눌러 담아두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회사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굳건히 살아남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지표들을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딱 작년 1년치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도 사람과 같아서 어쩌다 한 해 운이 좋아 대박이 났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 해 크게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 재무표를 보실 때는 가로축으로 펼쳐진 최소 3년에서 5년치의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영업이익률과 ROE가 매년 들쭉날쭉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업보다는 비록 수치가 엄청 높지는 않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나 유지되는 기업이 멘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내는 도박이 아니라 꾸준히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투자니까요. 물론 이 지표들이 주식시장의 100% 정답을 알려주는 마법의 수정구슬은 아닙니다. 시장은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경영자의 마인드나 새로운 혁신 기술이 주가를 폭등시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은 험난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유튜버가 추천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3가지 지표를 5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적어도 상장 폐지가 되어 내 소중한 월급이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비극은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친구와 치킨집을 동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치킨은 잘 튀기는지, 이자 나갈 빚은 없는지, 권리금은 너무 비싸게 부르지 않는지 깐깐하게 따져보시겠죠? 주식 투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한 주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그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당당한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동업할 회사의 장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숫자가 어지럽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배운 영업이익률, ROE, 퍼, 딱 이 3가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투자라는 게임의 룰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까막눈을 탈출하셨으니까요. 오늘 당장 네이버 증권을 켜고 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검색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떤 기업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고 있었는지, 그들이 내 기대만큼 땀 흘려 일하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표가 엉망진창이라 실망스럽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식한 바로 지금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첫 출발점이니까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여러분만의 투자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분의 확인이 여러분의 5년 뒤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재무제표 핵심 지표 3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관심 종목의 지표를 직접 검색해보는 작은 실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